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그 파이코인과 관련 에어드롭을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서 이와 같이 이제 프리미엄 VIP 또 이와 같이 이제 초대를 해서 채굴률을 높일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사이트에는 연결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드롭 때문에 여러 곳에 피해를 본 사례들이 채팅방에 가끔 올라오는 걸 보고, 야,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심해질 텐데 이런 것들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우리가 킵해야 될 비밀구절 24개는 절대 오픈하면 안 된다. 일단 메인넷 가서 어떤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런 폐쇄형에서는 절대 어떤 사이트든 뭐 PCM 사이트든 어떤 사이트든 오픈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암호화폐 세계가 생각보다는 많은 그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코크라는 코인, 토마스 프레이 박사가 마치 거기에 초창기부터 관여된 것처럼 나중에는 이사장으로 모셨다든가 뭐 이와 같은 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가지고 했던 그 코크 코인이 뭐 몇 조 원의 그 사기를 쳐서 미국에 가 있는 그 주범을 한국으로 뭐 소환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코인과 관련돼서 사기 혐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내용을 잘 모르고 그 모비달러라는 코인을 여러분들께 한번 과정을 소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의 동료가 본인이 모비달러 백스를 작성했다고 내게 보내왔길래 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등등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점점 사기성 같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것 같아서 통화를 직접 하지는 않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모비코인이 사기 코인인 것 같아 이런 포인을 썼는데, 이 친구가 답장이 오기로는 사기는 아니고 과대 광고다. 그래? 과대 광고? 저는 그런 생각이 돼서 이게 이 친구도 과대 광고라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본인이 이제 백서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엔에 마치 기술위원회하고 유엔에 협력 관계하고 많은 곳에 가서 외국인들 앞에서 모비코인을 선전하고 등등 해왔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참 유엔을 빙자한 이런 공식적인 그런 조직에서도 코인을 발행해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사업을 접어갈 수 있는 이런 코인 세계에 얼마나 서로 믿고 있어야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박사가 가담되어 있는 코인 업계는, 코인 회사는 정직하냐? 이런 포인트를 쓰길래 제가 이제 그 파이코인 관련되는 웹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우리 코인은 무료 채굴 코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우리의 그 코인 세계는 이렇게 발전돼 가는 희망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박사가 박사 간판을 걸고 그 업체를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은 포인을 쓰길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파이코인을 선전하는 게 마치 박사의 간판을 두고 어떤 업체를 홍보를 하는 이런 인상을, 모비달러 백스를 썼다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께 파이코인을 홍보를 하는 것은 제가 우연하게도 블록체인을 하다 보니까 파이코인을 발견하게 되고, 이 파이코인이야말로
앞으로 정말 우리 그 디지털 세계에 앞장서 가고 있는 코인이다. 이와 같은 코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호의에서 저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도 정 박사가 무슨 코인 홍보를 한대, 뭐 박사가 무슨 코인 홍보냐, 이런 식으로 인상을 받으면 저도 참 난처한 그런 경우가 될 것 같고, 우리 집 사람도 남을 통해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당신 그 코인 홍보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런 그 팩트를 알고 속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야만 도움이 되지, 어떻게 하면 많은 정보를 줘서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유도하는 그런 사이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코인 세계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색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세계에 제가 정말 얼마나 정직한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저희 그 몇십 년 해왔던 저희 이력을 걸고 얼굴 내밀고 그나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만들다 보면 정말 이런 뉴스들은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미래에 이와 같은 그 변화를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가의 분석가로 알려져 있는 그 린다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린다 존스라는 분은 모건 스탠리에서 부사장까지 경험을 했고, 이렇게 그 작년에는 리플에 대해서 소개도 상당히 잘 했던, 이런 리플이 마침 초창기의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그 XRP는 매도하지 말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그 린다 존스가 상당히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리플이 신흥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연방준비제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팟캐스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린다 존스가 이제 리플이 예상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연방준비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되어 있고, 이 연방준비제도 자체가 정말 옛날부터 그 로스차일드라든가 이런 그 미국 금융을 움직이는 이런 큰 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처럼 국립이 아니고 사립이다 하는 걸 참고로 이런 준비제도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토론의 주제는 브릭스 연합이 달러 기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하고, 또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린다 존스는 이제 브릭스 연합이 미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세계를 지배하는 단일 통화의 지배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단일 통화의 지배하면은 연방준비제도에 의해서의 지배, 이것이 이제 못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브릭스 연합이 미국 달러를 통한 세계 경제의 연방준비제도의 통제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이나 다른 자산의 미국 통화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금과
다른 자산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법정 통화 은행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리플이 이제 새로운 연방준비제도가 돼 가야만 된다는 그 명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존슨은 이 체계적인 변화가 미국의 파멸을 의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미국 회사인 리플이 XRP 레저 블록체인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의 최전선에 있다 이러면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은 책임감 없이 운영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책임감 있게 운영되려면은 하면서 이제 리플과 비트코인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비트코인 창립자들은 가명으로 문제 발생 시에 중앙연락처가 부족해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리플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리플하고 비트코인을 대비하면서 리플이 이런 체계적인 변화에 앞장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린다 존슨은 다양한 금융 시스템이 XRP 레저에서 병렬 시스템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플과 스텔라, 이 파이코인 이와 같은 코인들이 과연 화폐 혁명에 앞장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월가의 분석가가 린다 존슨이라는 이런 사람도 이와 같은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 대단한 그런 분석이라고 보고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이제 그 암호화폐 산업에 주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부티크 M&A 컨설팅 기업 보고서를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산업은 주요 성장 사이클을 시작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이제 주요 성장 사이클에 이제 일단 들어가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상장 암호화폐 기업들의 주가 상승, 시총 증가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초기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유사한 특징, 인터넷의 하위 산업 정도로 이제 암호화폐를 분류했지만은 이제는 인터넷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웹3를 차지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웹2 이런 것들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난 2분기 거래 가치 트랜잭션 밸류가 직전 8분기의 거래 가치를 모두 넘어서며 시장의 자신감과 모멘텀도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파이코인이 이와 같은 성장에 시작되는 무렵에 오픈되면은 내년부터는 성장기에 접어들어서서 파이코인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티크 M&A 컨설팅 기업 보고서에 나와 있던 암호화폐 산업 평가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평균 트랜잭션 수수료가 굉장히 하락을 했다 해서 약 3기가웨이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더리움의 최소 단위가 이제 10억분의 1 이더리움으로 기가웨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가웨이가 약 한 3기가웨이로 이제 추락해서 가스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NFT라든가 코인을 유니스왑 한다든가 이런 메타마스크를 통하고 등등 했을 때
가스비가 상당히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저도 뭐 한 3만 원 내지 한 5만 원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1달러도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가스비가 떨어졌다는 것은 거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작년인가 우리 그 이드럼의 머지한 이후에 가스비가 이렇게 떨어졌다 하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단위를 이드럼의 그 기가웨이의 단위처럼 비트코인은 사토시를 써서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파이코인은 최소 단위가 뭔가 하고 했을 때, 그 니콜라스 박사가 한번 그 채팅방에 우리는 마이크론 또는 미크론 단위를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는데, 그와 같은 파이, 1파이 이런 100만 분의 1로 마이크론의 단위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낮은 단위의 파이코인 단위가 나와야만 우리가 좀 더 거래가 활발하게 되더라도 수수료가 0.01 파이보다도 더 낮은 단위의 그 수수료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도 해보면서 앞으로 파이코인의 단위를 미크론 또는 마이크론 어떤 단위로 쓰게 될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그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물론 마운틴 곡스의 그 상환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고 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독일 정부에 가지고 있는 그 비트코인조차도 매도를 하니까 점점 그게 영향을 더 줘서 떨어지고 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독일이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국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정도도 계속 매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입장에서 좀 궁금했었는데, 독일 의원 중에 한 분이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매도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 재정 다각화를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이 귀중한 자산인데 이걸 왜 매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통화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나 독일은 대규모로 매각 중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고, 비트코인은 국가 재정 다각화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및 통화 평가 절하로부터 독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그 매각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국회의원도 있고, 이게 뭐 어느 정도 다수인지는 모르지만은 독일 정부는 이와 같은 그 매도 관련돼서 이런 의원들이 반영 내용들을 반영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이와 같은 의견이 있다 하는 걸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영국의 총선이 영국 노동당이 이제 압승을 해서 현지 그 규제 방향이 어떻게 돼 나갈지,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는데, 노동당에서는 이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랑은행의 디지털 파운드화, 즉 CBDC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걸 밝힌 바가 있고, 지난 1월 달에는 영국의 토크나 정권 허브로 만들겠다고 금융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번 선거 전후에는 이와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그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저는 그 리시 수낙 총리가 워낙 그 스탠포드 대학에 포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인도의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엄청난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그 리시 수낙이 영국에 돌아와서 재무장관하고 총리할 때 계속 암호화폐를 이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실제 영국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수낙 총리가 뭐 한 게 별로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선거에서 자기 이제 지역구에서는 일단 당선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큰 총력에서 물러났지만은 이런 암호화폐 세계는 지원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영국도 암호화폐 허브가 되겠다는 그 계획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미국 대선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은 침체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제 암호화폐 앞으로의 분위기를 예측을 하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은 한 56%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다 하는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걸 보면서, 지금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그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데, 뭔가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기대치가 있어야만 암호화폐가 좀 상승 곡선을 갈 것 아니냐,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파이코인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암호화폐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가격 변동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야만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가격 변동은 비트코인이 그 30% 정도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보통이니까, 이 정도는 견디내야 된다는 많은 분석가들의 얘기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파이코인의 암호화폐가 가는 길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는 파이코인을 하는 입장에서 지갑을 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되고, 우리 지갑 비밀번호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